네, 이번에는 패턴에 이런 식으로 어트랙터를 이렇게 어트랙터를 넣는 법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끌개라고 하죠. 아까 만들었던 상태가 이건데, 이를 좀 이용해 볼 거예요. 다시 그 런치박스에서 이 셀들 있죠. 런치박스에 헥사곤 셀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서피스가 있어요. 이 서피스 위에 점이 하나 돌아다닐 거예요. 서피스 위에 점이 하나 돌아다닐 건데,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있어요. 그때 여길 기준으로 패널의 두께, 여기 프레임의 두께가 여긴 얇고 먼 곳은 두껍게 이렇게 할 거고요. 점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여기 가까운 곳은 역시 얇게, 이쪽은 얇겠죠. 바깥쪽인 여기나 이쪽 부분은 패널을 두껍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 하는 방법을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기 좋게 사각형으로 그릴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사각형으로 하는 예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X로 표시할게요.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각형에는 작은 값을 줄 거고, 요 사각형에는 가장 큰 값을 줄 겁니다. 그 값을 나중에는 프레임 두께로 쓸 수 있겠죠. 프레임 뎁스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은 값을, 여기에 큰 값을 주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겠죠. 각 사각형들의 가운데 점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점을 잡아가지고 현재 이 포인트와 요 포인트와의 거리를 이 사각형한테 주는 거예요. 준다는 거는 그 컴포넌트로 값을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의 거리를 여기에 사각형의 패널 두께에다 입력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가장 크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가장 두꺼운 프레임이 적용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evaluate surface로 일단 면 위에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와 각각의 포인트들은 다 distance라는 명령어로 길이를 잴 거고요. 그 길이를 두께 주는 건 뭐겠어요? 바로 옵셋이죠. 옵셋으로 길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evaluate surface를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evaluate surface는 예를 들어서 서피스가 이렇게 있어요. evaluate surface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서피스하고 UV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0이고 그 XY 좌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UV 좌표예요. 100,200이라고 칠게요. 사각형에 따라서 여기가 0,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정사각형인데 이 값과 이 값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서피스마다 있는 ID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가운데 점은 뭐겠어요? 0 더하기 100의 분의 1을 나눈 거, 에버리지겠죠.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원래 이 서피스에서 말하는 UV 값인데, 얘를 다 무시하고 0,0, 그냥 얘는 냅둘게요. 0,0에서 1,1로 환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계산할 것도 없이 0.5,
0.5겠죠? 딱 중심이니까 이게 계산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7분응선에 있는 거는 x, 0.7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리파라미터라이즈라는 거예요. 이게 0단어가 원래 없어요. 다시 파라미터화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서피스의 도메인이 어떻든 간에, 도메인이라고 해요, 도메인. 서피스의 도메인이 어떻든 간에 0,0에서 1,1까지 대각선 길이가 루트 2인 이런 도메인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UV에다가는 0,0부터 1,1까지 돌아다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넣으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valuate surface. 여기 있죠. 이거 뭐냐면 s에다가 surface를 넣고요. 우클릭하시고 리파라미터라이즈를 하면 서피스의 도메인이 0,0에서 1,1이라는 거죠. UV에다가 그런 포인트를 컨스트럭트 포인트로 만드셔도 되지만, MD 슬라이더, 멀티 디멘셔널 슬라이더라고 해서 X, Y 도메인 내 이 영역에 이동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0,0, 1,1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여기 프레임 보이시죠? 프레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걸 하나의 서피스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피스의 도메인이 어떻든 간에 다 통용되는 방식이에요. 리파라미터라이즈는.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와 셀들의 센터를 디스턴스로 제가 길이를 잰다고 했죠. 디스턴스랑 또 유사하게 재밌는 컴포넌트는 라인. 똑같죠? 이 길이를 잰 거예요. 이 길이를 재서, 예를 들어서 이 셀 같은 경우는 이 길이를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셀에다가 두께를 줄 건데, 아까 옵셋 루즈로, 이거 말고 옵셋 루즈로 디스턴스에다가는 제가 아마 넘버 슬라이더의 디폴트 값을 넣고 마이너스를 라인 지울게요. 네거티브로 마이너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짠, 이렇게 되겠죠. 얘는 프리뷰를 끄고 요 디스턴스 값을 그대로 넣으면 큰일 나겠죠.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대로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게 작동을 하긴 해요. 이렇게, 그죠? 작동을 하긴 하는데 뭐가 문제냐, 디스턴스 값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값들을 좀 보는 쉬운 방법이 바로 퀵그래프입니다. 넣어주시면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오죠. 클릭하셔야 돼요. 선을 2.95에서 이건 또 너무 크고 76점 몇까지 너무 격차가 커요. 그쵸? 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 해결책은 나누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누기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를 갖다가 스케일 1D로 그래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토폴로지 그대로. 이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고, 가장 바깥에 커브랑 제가 묶어가지고 바운더리 서피스로 두께는 안 주고요. 바운더리 서피스까지만 할게요. 바운더리 서피스로 제가 플래튼까지 시켰죠. 얼추 된 거 같아요. 근데 이거 봐요. 문제가 좀 있죠.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어느 순간 되면, 아이고, 제가 퀵그래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느 순간 되면 거의 0에 가까운 게 또는 1에 가까운 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패널 리맵이라는 걸로 제가 처리를 할 겁니다. 리맵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리맵은 지금 이런 경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1에서부터
374라는 값이 나오는, 이 범위에 이제 값들이 막 많아요. 2.1도 있고, 뭐 7.4도 있고, 294도 있고, 다 이 사이에 있어요. 최소값과 최대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제가 5에서부터 10이라는 어떤 명확한 값 사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래요. 2.1에서부터 374인 거를 난 요 사이 길이의 슬라이드로 만들겠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방금 나누기를 한 건 뭐냐면, 좀 더 수학적인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0이 여기 있잖아요. 0을 기준으로 이 라인을 같은 토폴로지를 유지하면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스케일 1D를 때린 거예요. 그쵸?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긴 라인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더 작아지면 0에 수렴해요. 그쵸? 0에 수렴한다. 리미트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시작값을 0에서부터 몇 가지가 아니라 변수 말고 5에서부터 10까지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줄여야겠죠. 이렇게. 재밌죠? 이거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거를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 중점에 있던 값은 좀 변수를 넣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2.1에 374에 였던 슬라이더 요 값들 중에서 중점에 있는 값은 있죠.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값은 여기가 x에서부터 y라고 했을 때 2분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쵸? 짜부 시키는데 짜부의 중심이 여기인 거예요. 이제 짜부, 이걸 바로 리맵이라고 합니다. 리맵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리맵은 2.1에서 374라는 최소값과 그 바운드를 이용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도메인이 있어야 돼요. 타겟으로 하려는 도메인. 아까 앞에서는 5에서 10이라는 값이었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긴 거를 여기로 바꾸겠다 할 때 이 x에서부터 y라는 두 개의 값과 현재의 시작값과 끝값을 알면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말이 많은데 빨리 해볼게요. 이 디스턴스를 갖다가 리맵을 할 겁니다. 리맵을 하는데 v가 value는 그냥 이 값이고요. 바꿀 값이고, s가 source target, source 도메인, 얘가 타겟 도메인이에요. 원래 도메인은 이렇게 그냥 바운드를 치워주시면 돼요. 얘 말고 바운드를 씌워주시면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오잖아요. 몇에서 몇이다 라는 거를 몇에서 몇으로 바꿀 거냐. 저는 얘를 1에서 2로 바꿀게요. 1 to 2로 바꾸겠습니다. 볼게요. 너무 큰데 0.5 to 0.1 to 0.7로 하니까 나오죠. 이런 가장 작은 게 0.1, 가장 두꺼운 건 0.7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동하면 얘는 문제없이, 에러 없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마저도 컨스트럭트 도메인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A에다가 0.25에서부터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리맵이라는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리맵을 하시면 어트랙터 포인트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히
이번 런치박스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각 셀들의 센터에서부터 이벨리트 서피스의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리맵을 이용해서 0.078에서부터 0.86이라는 값으로 바꾼 뒤 그 값으로 옵셋을 했는데, 커브에다 먹였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 데이터와 데이터가 하나씩 매칭된 거예요. 그쵸? 센터에서 나온 네 번째 녀석과 셀에서 나온 네 번째 녀석이 적용됐고, 다섯 번째라면 역시 다섯 번째 셀이 적용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피하게 어트랙터 포인트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